안녕하세요, 더담입니다. 지금 정식이 끝난 애기 고추 나무들에게 관주해줄 토착미생물을 지금 배양하고 있는데요. 토탈 800리터짜리 고래통인데요. 여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500ml까지 물을 받아서 미생물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근데 항상 이 큰 고래통에다가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만드니까 이 미생물을 만드는 방법이 어려워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텃밭이나 또 아니면 작은 정원 같은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용량의 미생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요. 보시고 나서 혹시 도움이 되셨거나 영상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가보실까요? 지금 보고 계신 종이컵은 제가 텃밭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규모에서 사용을 할 미생물을 만들려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 재료들입니다. 아주 간단하죠. 여기는 원래 감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감자가 지금 현재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집에서 먹고 남은 잡곡밥을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하얗게 보이는 거는 천일염입니다. 그리고 여기 또 까맣게 보이는 것은 부엽토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잡곡밥은 미생물을 배양을 할 때 미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. 먹이. 배지가 되는 잡곡밥은 20g을 준비했고요. 천일염 같은 경우는 10g, 그리고 부엽토도 10g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양은 10리터 토착 미생물을 배양하는 데 들어갈 양입니다. 잡곡밥의 역할 같은 경우는 잡곡밥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은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배지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천일염의 역할은 감자라든지 잡곡밥 이런 배지가 되는 재료들만으로 미생물을 배양을 하면 어떤 부족할 수 있는 미량 요소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천일염이 채워주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는 부엽토는 미생물 원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걸로 미생물을 10리터 배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리터짜리 통인데요. 여기에 이제 방금 준비했던 물 2리터, 이 믹서기에도 제가 넣었지요. 물 2리터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또 떠준 10리터짜리 용기인데 여기에 8리터만 지금 현재 물을 채웠습니다. 그래서 총 10리터 물을 준비했고요. 이제 이곳에 미생물을 배양을 할 건데요. 거름망 같은 게 있으면 이쪽에 잘게 풀어줄 때 좋은데 이런 스타킹 같은 거 이런 망이 굉장히 좋고요. 이제 없으면 양말 아니면 양파망도 괜찮은데 양파망 같은 경우는 입자가 굵어서 알갱이들이 많이 밑으로 빠집니다. 그래서 잘 안 갈아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름망인데 안에 또 미세하게 또 촘촘한 철망이 또 되어 있어요.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로 이제 가끔 사용을 합니다. 저는 이곳에 이제 물을 먼저 채워 줍니다. 잠깐만요. 물을 혼자 촬영하려니까 물을 일단 붓고 다시 촬영할게요. 한 손으로 촬영하고 한 손으로 물을 부으려고 했더니 잘 안 돼서 붓고 왔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생수통에 담아놨던 물도 마저 넣고요. 아이고, 이거를 이걸로 클립으로 부피를 거치다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방금 갈아줬던 배지가 되는 잡곡밥 믹서기로 돌려준 거를 이렇게 풀어줍니다. 조금 덜 나올 수 있으니까 마저 물을 따라서요. 자, 됐습니다. 잘 갈아서 또 넣어주면 추가로도 여기 안에서도 갈려서 좀 들어가는데요. 아이고, 한 손으로 하려니까 불편하네. 왜 삶은 감자를 사용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알갱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. 이게 잡곡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경도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많이
잘게 갈리지는 않습니다. 뭐 믹서기 성능이 좋으면 또 어떨지는 모르는데, 근데 삶은 감자 같은 경우는 그 경도가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하다 보니까 믹서기로 갈면 한 30초만 갈아도 그냥 죽처럼 돼버립니다. 그래서 껍질 정도만 남고 나머지가 싹 되는데, 이런 식으로 남습니다. 근데 그러면 자, 감자 같은 경우는 죽처럼 싹 갈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입자가 크게 남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? 미생물 같은 경우는 저희 눈에 거의 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잖아요. 그러면 걔들 또 입도 굉장히 작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얼마 알갱이 안 커 보이지만은 미생물들한테는 얘들 이 정도 크기면, 이 정도 알갱이면 진짜 집 한 채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. 그럼 그거를 그 작은 입으로 야금야금 씹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이런 부드럽고 또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미생물들이 빨리빨리 많은 면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빨리빨리 그 물체를 먹고 소화시키면서 분해시키면서 또 이렇게 영양 활동을 하니까 또 그러면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증식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감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이유에서 그래요. 꼭 감자가 아니더라도 배지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한데, 그래도 감자가 가장 소프트하고 입자가 가장 작게 부서지기 때문에 미생물을 배양할 때 빠른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증식을 시킬 수 있어서 감자를 사용하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만 사용을 하면은 또 나머지 영양소적인 미랑 요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아까도 앞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천일염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부엽토 10g을 넣어줍니다. 자, 이제 이 상태에서 위에 뚜껑만 닫아주면 미생물을 배양하는 준비가 끝납니다. 저는 원래 이 상태에서 뚜껑을 이렇게 덮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제가 미생물이 배양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배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을 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한번 훅훅 지어줍니다. 이제 이렇게 살짝만 저어주고요. 됐습니다. 토착미생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땅속에서 있는 부엽토를 가지고 원종으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100% 혐기성 발효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호기성보다는 혐기성에 좀 가깝게 해서 배양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뚜껑을 딱 덮어주고 하면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같이 해가 뜨고 막 더울 때는 하루면은 배양이 다 되는데요. 배양이 아주 되는 시점에서 다시 또 뚜껑 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게요. 네, 지금 물 온도는 20도, 21도 정도 되는 온도가 되고요. 온도 재는 걸 왜 보여드렸냐면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온도를 안 재고 물을 바로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, 이제 추워지는 가을, 봄, 겨울 같은 때는, 특히 이제 겨울은 히터 같은 것이 없으면 배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미생물이 18도, 맥시멈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 배양이 안 됩니다. 안 된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배양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죠. 근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상황에 맞는 그 미생물 자체가 배양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물 온도는 항상 18도 정도에 맞추셔서 배양을 하실 때 시작을 하시고, 또 이렇게 배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18도, 15도 이하로 떨어진 물을 사용하셔가지고 바로 그곳에 부엽토를 놓고 배양을 시작을 하면 미생물 배양이 현저하게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. 그러니까 요 점 참고 꼭 하시고, 물의 온도 체크 후에 배양을 시작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